새벽 4시.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.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반복된 일이죠.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. 낡은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이게 제 아침 향수나 다름없습니다.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? 발을 뗄 때마다 바닥이 내는 소리가 꼭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너는 여기서 죽을 듯이 일할 거니? 라고요. 40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열정 가득한 새댁이었습니다.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표는 제 열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. 며느리는 입 닫고 귀 닫고 그저 조상님 제사상이나 잘 차리면 되는 거다. 그 말이 제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. 15년 전 제 친정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.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울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제발 엄마 마지막 가는 길만 보게 해주세요.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호통뿐이었죠. 조상님 모시는 날에 어딜 가냐? 제사가 먼저지.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의 문을 닫았습니다.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. 가계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처절한 잔혹한 회계장부의 시작이었죠. 어머니 생신상 재료비 50만 원, 내 노동비 30만 원,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퍼준 돈 200만 원.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제 희생을 저는 10원 단위까지 기록했습니다. 이제 이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식구들은 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알았습니다. 남편 준식은 제가 밤잠 설쳐가며 부업으로 모은 돈을 주식으로 날리면서도 친구들 앞에선 우리 마누라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산다며 허세를 떨었죠. 그때마다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. 사실 그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남편이 날린 돈을 메워주며 실질적인 경제권을 쥐고 있던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. 지난 10년 당신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비웃을 때 저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. 부동산, 주식, 경매. 제가 모은 정보와 자산은 이미 당신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. 시누이 미라는 제 명품 가방을 자기 것처럼 들고 다니며 저를 비웃었죠. 올케는 이런 거 들고 갈 데도 없잖아. 그럴 때마다 전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. 하지만 제 서랍 속에는 이미 신도시의 알짜배기 등기부 등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. 복수의 시작은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. 시누이에게 슬쩍 흘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정보.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끼를 물었습니다. 평소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그날만큼은 제 손을 잡으며 정보를 더 달라고 애원하더군요. 그게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. 저는 아주 천천히 그들이 전 재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했습니다. 당신들이 제 피땀 섞인 돈을 우습게 여겼으니 이제 그 탐욕이 당신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차례입니다. 예상대로 사달이 났습니다. 그들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땅은 쓸모없는 맹지였고 기획부동산 사기단은 돈을 들고 날랐죠. 집까지 담보로 잡힌 독촉장이 날아들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. 평소엔 가장인 척 큰 소리치던 남편은 제 뒤에 숨어 벌벌 떨더군요. 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악을 쓰셨습니다.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. 내 친정 엄마가 남긴 유산이라도 가져와서 이 집 살려내.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뻔뻔한 명령뿐이었습니다. 시누이는 옆에서 제 가방을 붙잡고 울더군요.
자기 명품은 팔기 싫으니 제 가방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. 참으로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었습니다. 저는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. 이번 제사만 무사히 잘 지내면 제가 어떻게든 큰 돈을 구해올게요.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들은 안도했지만 그게 자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. 저는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화려한 피날레뿐이었습니다. 대망의 제사날, 온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하녀 취급하셨습니다. 돈은 가져왔냐? 전 모양이 왜 이 모양이냐며 타박을 시작하셨죠. 친척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. 더 이상은 못 참아. 저는 40년 동안 두르고 있던 지긋지긋한 앞치마를 제사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. 정적이 흐르고 저는 얼어붙은 식구들을 향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어머니, 이 제사상 받을 자격 있는 조상님 여기 안 계십니다. 당신 아들이 노름으로 집 날릴 때, 당신 딸이 사기치고 다닐 때, 그거 막은 사람 조상님이 아니라 접니다.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. 이 집이요? 벌써 경매로 넘어가서 제 명의로 낙찰받은 지 오래입니다. 이게 그 증거고요. 고모, 그 땅 정보 흘린 거 저예요. 40년치 하녀 월급, 이 정도로 퉁친 줄 아세요.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간 모아온 당신들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. 어머님, 저 오늘부로 며느리 폐업합니다.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. 사색이 된 식구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당당히 일어섰습니다.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. 전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. 40년 동안 절 짓눌렀던 그 대문을 나서는 순간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눈물이 나더군요. 밖은 차가운 공기가 돌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. 이제 전기도 끊기고 쓰레기장이 된 그 집에서 당신들끼리 서로 탓하며 살아보세요. 제 40년 퇴직금은 그 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남편의 이혼 서류 도장은 이미 찍혔고 신우이의 채무 독촉장은 매일 아침 문 앞에 쌓이겠죠.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. 전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박영숙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갈 겁니다.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새 집에서 전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할 겁니다. 여러분,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. 억울하면 기록하세요. 그리고 때가 되면 당당하게 사표를 던지세요. 여자의 인생은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.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세대,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남 좋은 일 말고 나 좋은 일 좀 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저 귀동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공감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쓰는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.